예, 저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소회가 있는데요. 이게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검증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후보자가 상식의 범위 안에서 자료도 좀 제출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상식의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19건의 이 수입 내역은 여러 간의 의견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청문회를 하거나 혹은 일반 개인에게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도 전혀 응하지 않고 답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이 청문회를 그냥 시간만 이틀, 3일만 지나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밖에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통의 일반인들도 어디에 직장에 구직을 하거나 취업을 할 때는 중고등학교에 생활기록부를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다 발급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 후보자는 현재 학교 생활기록부는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누가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생활기록부를 복사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도 집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관에 가면 다 발급을 해주는 것이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고 우리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만성 단마진으로 오랜 기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생활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 과연 그런 정도의 상황이 기술되어 있는지 생활기록부 안에 체크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고, 또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상식선에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또 이분이 대학원을 재학하는 시절에 어쨌든 검사 생활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장관 청문회 때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일상적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논쟁이 됐었는데요. 이 대학교가 아주 단순하게 이 마쳤던 대학교가 특수대학교인지 일반대학원인지 그조차도 본인이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답변서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상식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후보자께서 임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후보자의 자제분이나 이런 것들까지 강요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본인과 직접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관계기관에 있어서도 청문회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하게 이 후보자뿐만 아니라 국회를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료라고 하는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법정 기간을 넘기면 폐기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있는 자료를 왜곡하거나 가공해가지고 저희에게 제출하거나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병적기록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도 병적기록부가 있었을 텐데 왜 그 논쟁이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국민들이 하시기도 하고 또 기자분들이 묻기도 합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한테 제출하기도 했고 또 이번에 총인사청문회 때도 병적기록표를 이렇게 위에 있는 것으로 보내왔습니다. 근데 제가 국방이 4년 차인데 병적기록부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필름 형태로 스캔해서 그림 파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된다고 너덜너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얘기니까 제가 대전으로 내려가겠다, 병무청에 가서 확인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위에 이 흐릿하게 나와 있는 것은 개인정보인이 직접 병무청 직원이 와서 전달하겠다라고 해서 오는데 이틀 걸려서 직접 가지고 온 서류고요. 이것은 의원이 병무청에 내려가겠다라고 하니 1시간 만에 팩스로 받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일부러 흐릿하게 조작하거나 왜곡해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행정행위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청문회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좀 더 명확하게 정부가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제가 이걸 보고 나서 그 다음 상황이 그러면 단마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직접 가지고 온 그림 사진입니다. 이걸 진료 기록으로 판단해서 병역 면제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본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도 면제를
하는 것이냐라고 재차 3차 물었더니 이 사진만을 가지고 물론 이력이나 다른 걸 같이 하지만 그림으로 가지고는 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이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답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당사자들이 진료 기록을 보내오면 그래 그렇게 됐을 때 군 중심검에서도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고 이 군 병원에서도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최근에 군 의료기관이 재검을 했던 사진은 있을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 답변은 이렇게 왔습니다. 군 의료기관은 피부과 질환으로 재검을 받은 사람에게는 한 명도 사진을 촬영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하나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국방위를 계속 하는데요. 이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다가 병무청 국정감사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정기관이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마무리를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이 병적기록부를 통해서 본인의 후보자가 7월 10일 날 최종적인 만성 단마진 판정을 군이 받았습니다만은 4일 날 병역이 면제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병무청이 국회에 처음에 제출했던 병적 증명서를 수정해서 보내주겠다. 4일 날 면제돼 있던 서류를 10일로 면제된 서류로 바꿔서 보내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총리 후보자고 하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공문서를 이미 국회에 또 청문안에 같이 포함돼서 왔던 서류를 단순하게 실무자의 서류 착오다. 그 실무자가 누군지도 30몇 년 지나서 알지도 못하면서 실무자의 착오다라고 하는 말 하나로 그렇게 막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김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종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